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비판이죠. 더 많이 가지려 드는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소유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 우리 근현대에 있었던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쟁들 모두 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제국주의들의 횡포,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싸움도 자기의 이권을 더 챙기려는 그런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죠. 78번의 정답은 3번. 다음 79번.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추론이라는 말에 겁먹지 말고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뭐냐, 이런 질문이죠.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둘씩 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작업 중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그 후 연구원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리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의외로 평등한 대접을 원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했다면 평등하게 보수를 받는 걸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1번이죠. 인간은 공평하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적인 액수의 봉급을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보너스까지 해서 더 많은 걸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더 적은 보수를 지불하고, 이것에서 공평하지 못한 대우에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IMF 이후에 등장을 했고,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임시직이라고 하죠. 즉 정직원 외에 임시직원이 있었지만 그때는 큰 다툼이 없는 게, 오히려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임시직은 보수가 더 많았어요. 대신 정규직처럼 그 회사에서 즉 고용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한 만큼 보수가 많다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도